안녕하세요. 독태소리입니다. 강아지를 입양할 예정이시거나 이제 막 입양하신 분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울타리 교육을 꼭 해야 하나? 인 것 같아요. 우선 분리불안이 걱정이시라면 실내에서 울타리라는 장애물로 보호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을 굳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분리불안은 분리가 중점이 아니라 불안감이 중점입니다.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이미 불안하기 때문에 분리되는 상황이 불안한 것이죠. 따라서 문제 행동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상황을 무작정 반려견에게 억지로 반복적으로 경험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을 하더라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포인트를 두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람보다 전두엽이 덜 발달한 개라는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 그냥 적응하고 괜찮아지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그런 특징들로 인해서 감정에 더 강하게 지배받는 게 개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추후에 행동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걸 미리 연습시키고자 하실 때는 현실과 비슷한 상황을 만드셔서 진행하는 게 더 좋아요. 울타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분리되는 현관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조금씩 분리되는 연습을 미리 경험시켜 주는 거죠. 신발을 신고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가 곧바로 돌아와 보기도 하고요. 외투를 입고 나가보기도 하고 현관문을 나간 채 분리되어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보면서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잘 관찰해 보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러움이라는 것은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자연스럽다는 건 곧 일상과 흡사하다는 뜻이니까 반려견의 입장에서 교육을 하는 상황을 어떤 특수한 상황으로 분류해 놓지 않고 일상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연결지어서 결국에는 그 상황이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울타리 안에 반려견을 계속 넣어두는 것은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다 보니 보호자님들도 그 안에 있는 강아지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규칙 없이 꺼내주었다가 다시 넣었다가를 반복하기도 하고요. 과도하게 놀이 활동에만 집착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펜스가 없었다면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강아지가 내 곁에 있을 때 눈도 맞추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텐데 펜스 안에 있으면 이렇게 애정을 주는 방식 또한 인위적이어지죠. 강아지가 놀아달라거나 예뻐해달라거나 꺼내달라고 표현할 때 자꾸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관계의 형성을 방해해서 이게 분리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울타리 교육을 이미 하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고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울타리 교육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해내시지 못한 나의 탓이라기보다는 교육 자체에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 나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분리불안 외에도 위험한 것을 물어뜯거나 삼킬 수도 있다는 문제 때문에 울타리 안에 넣어두기도 하는데요. 환경 자체를 울타리로 차단을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임시 방편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위험한 것들은 우리가 잘 차단을 해줘야 되는 필요성도 있어서 전선 같은 부분들은 펜스로 잘 차단을 해놓거나 뾰족한 것들은 강아지가 잘 닿지 않는 곳으로 미리 잘 치워두는 예방책들은 필요하죠. 그런데 한창 성장하고 있고 신체뿐만이 아니라 두뇌도 성장해야 하는 그런 강아지의 어린 시기에 뜯는 행동을 방지하고자 펜스 안에 넣어두게 되면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경험들이 차단되거나 혹은 비정상적인 경험을 너무 과하게 겪는 상황들이 연출됩니다. 이제 막 입양이 된 강아지들은요, 꼭 산책을 나가서만 무언가를 배우는 게 아니라 실내에서도 이제 막 만나게 된 가족, 그리고 새롭게 적응해야 하는 집이라는 공간에서 겪고 배워나가야 되는 것들이 아주 많아요. 가족들을 하루 종일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무얼 하는 건지 관찰해 보기도 하고요. 이런저런 예뻐해달라, 놀아달라라는 표현을 해보면서 어떤 것들은 수용되고 어떤 것들은 수용이 되지 않는지를 배워보기도 하고요. 또 집이라는 공간을 여기저기 탐색해보면서 여긴 뭐 하는 데인가, 이곳은 우리 보호자님이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데인가 건드려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보면서 탐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울타리 안에서 주로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험들이 전부 차단이 되죠. 그래서 강아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시간의 무료함을 이겨내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가족들에게 낑낑 소리를 내면서 폴짝폴짝 뛰어도 보고
관심을 애타게 기다리기도 할 거고요. 울타리나 배변 패드, 방석을 물어뜯으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이런 부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가족들도 어떻게 내가 애정을 주고 놀아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잘 안 서다 보니 가족과의 소통하는 방법 또한 자꾸만 비정상적으로 흘러갑니다. 반려견은 요구해야만 관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나 소통이라고는 그저 장난감을 물고 흔들어대는 게 전부라서 보호자님 곁에서 가만히 쉬는 법은 배우지 못하고 그저 흥분하면서 놀자는 표현밖에는 할 줄 모르는 강아지가 되어가는 거죠. 아기 강아지들은 성장하는 중이죠. 성장을 할 때에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 과정 중에는 물어뜯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게 아니라면 물어뜯더라도 조금 놔둬줄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저것 탐색해보고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되면 사람이 부정적인 경험을 인위적으로 주지 않는 이상 굳이 그 행동이 성장이 되었는데도 계속 반복되지는 않거든요. 감수할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감수를 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것도 좋은 보호자의 몫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는 배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울타리 교육을 하지 않더라도 많은 경험이 없는 상태인 아기 강아지에게 배변 교육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울타리가 없어도 얼마든지 배변 교육은 시킬 수가 있고요. 또 울타리 안에서는 잘 가렸다고 하더라도 영역을 넓혀주게 되면 다시 배변을 못 가리게 되는 경우도 흔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배변은 반려견의 감정 상태에 굉장히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배변해야 하는 위치를 몰라서 배변 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가 불안하거나 너무 강하게 흥분을 했거나 혹은 심한 두려움을 느껴서 배변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좁은 공간으로 제한을 해서 배변 교육을 시키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중에서도 배변을 해야 하는 상황일 때만 펜스 안에 가두시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접근 방법입니다. 배변은 반려견에게 아주 민감한 영역이에요. 한번 부정적인 경험을 심어 놓으면 되돌이키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내 반려견이 예리하거나 민감한 아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강아지를 안아서 옮기거나 배변을 하려고 할 때 부르거나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예민한 반려견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해요.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려견 교육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야기하는 방향이 참 다르기도 하고요. 무엇이 맞는 건지 결정하는 게 참 어려우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반려견이 특히나 좀 예리한 것 같고 민감한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훈련 방법들을 따라해 봤을 때 단 한 번의 경험만으로도 부작용을 미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우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해보고 나한테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 맞는 좋은 교육이 무엇일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시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럼 오늘도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